본원에서는 과연 저런 필러를 할까 싶은 특수 부위 필러를 하는데, 과연 그런 부위를 필러로 개선이 될까? 그런 것조차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강남권에서 되게 뜨고 있는 필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수 필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콧등이나 볼거짐, 팔자 필러 이런 흔히 하는 그런 일반 필러랑 다르게 본원에서는 과연 저런 필러를 할까 싶은 특수 부위 필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필러가 이제 눈 위꺼짐 필러랑 눈 밑 고랑 필러, 귓바퀴랑 귓볼, 그 다음에 누운기를 세워주는 그런 귀 필러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목주름 필러, 그 다음에 중년 여성들은 손등이 되게 마르신 분들은 인대가 보이면서 잔주름이 심하니까 필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위를 필러로 개선이 될까? 그런 것조차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그런 특수 필러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되게 뜨고 있는 필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꺼지거나 눈 밑이 꺼져서 다크서클이 보이는 일들 굉장히 흔한데요. 중장년층에서는 거의 일어나는 그런 노화 현상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선천적인 이유로 해서 눈이 꺼지시는 분들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필러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5분,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특수 필러가 요즘 많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수 필러를 할 때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눈 위 같은 경우는 이제 깜빡거리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필러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단단한 필러로 너무 많은 양을 눈 위에다가 넣었을 때는 깜빡일 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은 꺼진 걸 넘어 이제 막 부어 보이고 물차 보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눈꺼풀의 움직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적당한 단단함을 가지고 적당한 양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부학적인 층을 찾아서 주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 밑 같은 경우는 눈 밑에 있는 골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는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하고요.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소량으로 적당한 용량을 분배하는 것이 이 눈 밑 필러의 노하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주름 같은 경우는 너무 필러를 단단한 걸 써서 튀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묽은 거를 써서 유지기간이 짧아서 금방 또 다시 목주름이 드러나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주름 같은 경우는 그 절묘한 단단함을 갖는 필러를 선택해서 적당한 층으로, 너무 깊이 넣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얕게 넣으면 되려 돌출돼서 지렁이처럼 보이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 적당한 층에 넣는 그런 노하우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손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필러를 너무 과량으로 주입해서 되려 더 부어 보인다든지 울퉁불퉁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매끈하게 퍼질 수 있는 필러를 선택해서 손등에 주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단한 필러를 통해 최적의 양을 주입해서 귓볼을 부풀린다든지 귓바퀴를 만들거나 귀를 세우는 테크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인데요. 바디 필러도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쇄골이 안 보이는 분들은 쇄골과 어깨의 모양을 만드는 그런 바디 필러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엉덩이 쪽에 있는 바디의 실루엣 모양을 잡기 위해서 엉덩이 허벅지 바깥쪽에다가 사용하는 필러를 이용해서 꼭 얼굴에서 끝나지 않고 바디 쪽으로 필러가 점점 발전해 가는 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필러든 경험을 갖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주입이 됐을 때는 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 필러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특수 필러의 비포 애프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낭만 닥터 김 원장이었습니다. 안녕.